2022년도에 삼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9수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띠와 그 해의 운, 호랑이해, 거기에서 충을 맞는 등으로 힘들은 띠가 몇 개가 있어요. 엊그제 고인이 되신, 뭐 정치적으로 잘했고 못했고 떠났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셨으니까 고인으로 할게요. 고인이 되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가 1931년생 신미생 양띠인데, 이분도 소위 말하는 신축년 소해해, 충미가 상충인 건 아시죠? 상충을 맞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도 사라지셨다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어떤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과연 재밌는 얘기일까요? 재밌는 얘기라기보다는 뭐 그래도 앞으로 삼재가 바뀌는데 삼재보다 2022년에 삼재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띠, 제목은 그겁니다. 상충을 맞아서 힘들거나 아니면 뭐 사명살을 끼든가 해서 뭐 아니면 도인 뚫고 나가면 괜찮은데 거기서 삐끄덕해갖고 주저앉으면 침몰하는 그런 띠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그 개인의 월일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놓고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 보편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어도 이게 딱 100% 각 띠마다 들어맞는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2022년도에 삼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9수가 뭔지 아시죠? 해당되거나 아니면 띠와 그 해의 운, 호랑이해, 거기에서 충을 맞는 등으로 힘들은 띠가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그 친한 손님들 같은 경우 그런 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약간 삐끄덕 하는 거를 고민 상담을 요 근래 좀 하고 있고요. 엊그제 고인이 되신, 뭐 정치적으로 잘했고 못했고 떠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래도 돌아가셨으니까 고인으로 할게요. 고인이 되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가 1931년생 신미생 양띠인데, 이분도 소위 말하는 신축년 소해해, 충미가 상충인 건 아시죠? 상충을 맞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도 사라지셨다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첫 번째로 2022년 호랑이띠를 볼게요. 뭐 여러 호랑이띠가 있는데 좀 거기에 해당되는 호랑이해의 호랑이띠가 좋을 것 같으세요? 보통은 아니에요. 특히 호랑이는 말입니다. 제가 9년간 점을 보고 이 사주를 보고 하다 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사주 내기둥에 호랑이가 2마리 이상 있으면 거의 이혼녀 이혼남이에요. 그건 역학이나 이런 철학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용이 2마리 이상 있으면 연월 일시에 따져놓고 거의 이혼녀 이혼남이고, 그리고 용이 3마리가 있으면 뭔지 아십니까? 거의 스님이나 사회 부적응자로 산속 가서 혼자 살든가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지까지 점을 본 어떤 경험의 바탕을 두고 보면 호랑이해의 호랑이 아닙니다.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힘든 띠를 말씀드릴게요. 9수하고도 또 겹치는 74년 갑인생 호랑이띠는 아주 여러 면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해요. 뭐 새로운 사업 같은 거 추진하신다고 너무 심하게 벌린다든가, 뭐 직장에서 좀 기분 나쁘다고 팍 하고 뛰어나오시면 한동안 힘들게 지냅니다. 운세가 꺾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인신사에 사명이 껴버리면 진짜 사고와 관제와 송사, 구설, 시비, 경찰서, 법원 이런 데 출두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명은 뭐냐 하면 자신이 태어난 그 연월일시에 어떤 인신사회가 이렇게 한 3개 정도 있고 이 호랑이하고 또 겹쳤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신사회가 딱 줄을 쓴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을 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74년생이 만약에 음력 4월이나 7월, 10월생이면 그냥 납작 엎드려서 좀 올 한 해를 지내셨으면 해요. 그 근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려면 조금 길어지니까 그냥 요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회갑을 맞으시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죠. 회갑을 맞으시는 이민생 호랑이띠. 참 이분 세대는 힘들게 살았던 세대죠. 태어나서. 그쵸? 그 띠들은 자기가 태어난 그 이민년에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치고 올라가느냐 하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런 분들 4월, 7월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띠는 그 62년 이민생 이 띠는 특히 계약 문서 같은 거 요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갖고 도작 날인하셔야지. 안 그러면 생각지 못한 어떤 일로 관공서에 불려다니는 송사 내지는 관제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띠를 가지신 분들은 웬만하면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아주 뭐 그런 경우 아니면 상문의 그 위험이 좀 많이 따라다니는 해이니까 좀 상가집 출입을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상문이 껴가지고 뭐 건강을 잃는다든가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호랑이 띠가 있지만 이 띠는 그 어떤 납골당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이장을 해가지고 사장을 해서 모신다든가 또 그냥 산소를 이장을 해서 옮긴다든가 하는 거는 요 한 해는 안 하셨으면 해요. 개묘년 토끼해가 밝아온 이후에 하시는 거로 1년 정도는 답답함을 좀 참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제가 하도 출석 하니까 바지가 보이는 거가 신경이 쓰이시나 봐요. 옷을 빨리 갈아입으려니까 바지를 안 갈아입었는데 뭐 어떡합니까? 저 그냥 다 까발리고 할랍니다. 뭐 매일 한 편씩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괜찮아요. 그리고 금전 손실이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거래 관계에 굉장히, 그러니까 진짜 62년생 조심해야 돼요. 회갑이라고 좋다고 하시면 이거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손재수를 많이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같은 경우는 남녀 공통적으로 62년 이민생 같은 경우는 체중이 좀 불어나 계신 분들은 좀 감량을 하셔요. 그런 쪽으로 약간 좀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그 심근경색이나 어떤 혈관계통 그런 쪽에 무리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농후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실제로 친한 단골 손님이 이 띠가 많은데 갑진생 용띠 64년생 이분은 또 아홉수에 해당된과 동시에 삼재에도 해당되는데 그 금전운이 그렇게 나쁘다고는 안 느껴요. 보편적으로 이 띠들이. 그런데 금전과 관계된 거래에서 삑사리 삐그덕거리는 그게 느껴지고 가장 그거는 건강을 굉장히 좀 조심하시고 지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재에 해당되는 띠 중에 68년 무신생 원숭이띠 아직은 사회적으로 활동하실 나이잖아요. 그런데 요 띠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은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좀 많이 삐그덕거릴 것이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하고 부부간, 남편과의 어떤 관계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 부부 간의 불화와 이별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밝아오는 2022년 한 해는 좀 조심조심 마음을 억누르고 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과 호랑이는 맞잖아요. 아시죠? 오미가 삼합이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66년 병호생 말띠의 경우에는 57세에 접어들잖아요. 웬만하시면 성준을 좀 받아주셨으면 해요. 사업 같은 거 특히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새로운 운기가 들어올 때 치고 나가야지,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약간 꼬꾸러지거나 그냥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해갖고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그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2020년 경자년하고 2021년 올해죠. 신축년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호랑이 해에는 삼합이 드는 해니까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전열을 재정비하셔갖고 실탄이 없다 이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데 두 해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총알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앞서는 걸 억누르시고 좀 전열을 재정비한 다음에 하반기쯤 새로운 일을 도모하시는 게 좋을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1954년 갑오생 말띠의 경우는 9수에도 해당되지만 특히 이분들 생일달이 9월이나 5월 내지 1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강을 많이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간으로 인하여 마음이 번뇌가 많고 힘들어지고 배신감, 어떤 인간 그 풍파를 겪을 그럴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조심 지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가족들 중에도 있는데 1957년 정유생 닭띠 같은 경우는 삼재가 지나잖아요.
그렇죠? 3년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3재 지났다고 좋다고 미리 샴페인 터트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3재가 지나고 호랑이 해가 밝아오는 이민년이 되면 원진도 끼지만 해와 그 태어난 그 해하고 그 맞이하는 해하고요. 그런 것도 작용하지만 특히 정유생만의 특징은 부부간의 이별수나 어떤 금전거래상에 사기당하고 이런 가능성이 농후한 어떤 그런 운세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특히 조심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젊은 층에서는 좀 젊은 층이라 얘기하기가 그런데 아마 개생 돼지띠들도 39 올해 한 해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호랑이와 돼지가 상합이기 때문에 인해가 합 아닙니까? 상합이에요. 삼합은 따로 있고 해묘이고 합이 들기 때문에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금전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건강상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병원 가는 일 없도록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상문살 끼는 것도 좀 많이 조심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가족 간에 상복 입을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좀 아직 결혼 못 하신 분들 같으면 좀 연인 간에 알력이라 불협화음 같은 거 그런 거 좀 많이 조심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의 예는 어떤 평균적 통계적인 예이지 각자의 태어난 월일시를 넣고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그 디테일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예약하시고 신점을 보러 오세요. 그러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